사람의 인연은 언제 빛나고 언제 무너질까요? 젊을 때는 경조사에 발걸음을 옮기는 게 당연했습니다. 의리라는 이름으로, 예의라는 이유로 말이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한 번의 참석이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한 번의 불참이 서운함이 되기도 합니다. 축의금과 교통비, 그리고 체력의 한계가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 순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지켜야 할 관계는 어디까지일까? 돈으로 맺어진 인연과 마음으로 이어진 인연, 나는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을까? 오늘은 은퇴 후 우리가 마주하는 경조사의 무게, 그리고 돈과 정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분명 비슷한 고민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자리에 초대받습니다.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환갑잔치. 젊을 때는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예의였고 사회의 질서였으며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끈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하고 나니 마음이 달라집니다. 청첩장을 받아들고도 부고 문자를 받아도 이제는 단순히 가야지가 아니라 내가 꼭 가야 하나? 하는 질문이 먼저 떠오릅니다. 돈의 부담도 있습니다. 축의금과 교통비, 하루치의 지출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체력도 문제입니다. 낯선 자리에 서 있고 앉아 있는 몇 시간이 이제는 며칠의 피로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간 만큼 그들이 나에게 도와줄까? 라는 서운함이 미리부터 고개를 듭니다. 이제 경조사는 단순한 사회적 의무가 아닙니다. 내 삶을 돌아보는 거울이 됩니다. 나는 어떤 관계를 지키고 싶어 하는가? 내가 챙겨야 할 사람은 누구이며 굳이 억지로 붙들 필요 없는 인연은 누구인가? 박 선생님은 은퇴 후 처음으로 청첩장을 받았을 때 달력 대신 수첩을 꺼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참석을 표시했지만 이제는 4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건강, 거리, 관계, 예산. 이 4가지가 그의 새로운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먼저 건강. 예전에는 무리해도 금세 회복했지만 이제는 몸이 말해줍니다. 오늘은 무리하지 말라. 그래서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과감히 불참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는 거리.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자리라면 가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사라집니다. 그럴 땐 진심 어린 전화를 드리고 다음에 따로 식사하며 축하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연락을 주고받았는가? 서로 삶을 응원하는 사이인가? 이 질문에 예라면 참석했고 아니오라면 정성 어린 문자와 작은 부조로 대신했습니다. 마지막은 예산.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는 매달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15만 원을 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 안에서만 쓰니 마음의 부담도 줄고 남은 돈에 대한 후회도 사라졌습니다. 박 선생님은 작은 수첩을 마련했습니다. 경조사 장부라고 이름 붙였지요. 날짜, 이름, 참석 여부, 금액, 소요 시간.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줄의 마음을 적었습니다. 오늘은 고마웠다. 조금 서운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다. 짧은 기록이지만 시간이 지나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지치고 어떤 말 한마디에 힘을 얻는지가 선명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경조사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내 삶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경조사를 당연히 가야 할 일로만 여겨오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나만의 기준을 세워 관리해 오셨나요? 은퇴 이후의 경조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내 몸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진짜로 지켜야 할 인연을 가려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나라는 사람의 관계 지도가 다시 그려집니다. 넓게 퍼져 있던 관계는 줄어들지만 그 대신 남은 인연은 더 깊고 단단해집니다. 경조사를 건강과 예산으로 관리하니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에 대한 서운함이었습니다. 큰일을 치르고 나면 누구나 명단을 바라봅니다. 저 사람은 왜 오지 않았을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챙겼는데 이렇게 쉽게 빠질 수 있나? 이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맴돌기 시작하면 서운함은 금세 분노로 바뀌고 분노는 단절로 이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갈래 길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서운함의 길입니다. 나만 일방적으로 챙겼구나.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야지. 스스로 마음의 벽을 쌓아 올리면서 관계는 서서히 멀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성찰의 길입니다. 혹시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오기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었을 수도 있고, 돌봄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려는 순간, 마음은 조금 풀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두 번째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누구에게나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서운해하는 사람이 내일은 내가 되어 누군가의 경조사에 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내 장례식에 오는 사람이 진짜가 아니다. 내가 아플 때 병문안 오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다. 짧지만 묵직한 울림이 있는 말입니다. 결국 경조사에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는 관계를 판단하는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평소에 건네는 안부 전화 한 통, 힘들 때 건네준 위로의 말 한마디, 아픈 날 국 한 그릇을 챙겨주는 마음이 훨씬 더 큰 힘이 됩니다. 박 선생님도 아들 결혼식을 치르면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꼭 올 거라 믿었던 지인이 오지 않았을 때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괜히 연락했나, 괜히 기대했나.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 결혼식에 오지 못했더라도 평소에 꾸준히 안부를 챙겨온 사람들이 훨씬 더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행사장의 얼굴보다 평소의 마음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는 종종 회수의 마음으로 인연을 바라봅니다. 내가 했으니 너도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이 마음은 결국 서운함만 남깁니다. 반대로 응원의 마음으로 관계를 바라보면 훨씬 편안합니다. 나는 네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보낸 축의금은 많지 않아도 따뜻합니다. 참석하지 못했어도 정성을 담아 전한 말 한마디는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떠오르는 사람 중에 서운한 이가 있으신가요? 그보다는 여전히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먼저 떠올려 보시길 권합니다. 경조사 자리에 늘 얼굴을 내밀지는 않아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작은 걱정을 나눠주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인연입니다. 은퇴 후의 인간관계는 넓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돈으로 이어진 관계는 쉽게 끊기지만 말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는 오래갑니다. 경조사는 관계를 평가하는 시험지가 아닙니다. 그저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한 번 오지 않았다고 마음을 닫을 필요도 없고 왔다고 해서 무조건 진짜라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내 곁에 남는 사람은 평소 삶을 함께 나누며 내 곁을 지켜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가, 그 마음만이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경조사에서 가장 오래 남는 감정은 돈의 부담이 아닙니다. 바로 서운함이지요. 내가 그렇게 정성껏 챙겼는데 왜 오지 않았을까? 이 정도 인연이면 와줄 만도 한데 연락 한 통 없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스치면 마음은 금세 무거워집니다. 서운함은 불씨와 같습니다. 잠깐 머물다 지나가면 사라지지만 붙잡고 있으면 점점 커져
결국 내 마음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남는 건 상처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새로 배워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아주 간단한 세 줄 노트입니다.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메모지 한 장, 수첩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줄은 사실을 적습니다. 지인은 내 아들 결혼식에 오지 않았다. 대신 축전만 보냈다. 감정은 빼고 일어난 일만 담담하게 기록하는 겁니다. 둘째 줄은 해석을 씁니다. 처음엔 이렇게 쓰기 쉽습니다. 아마 나를 무시했겠지.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서운함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다른 해석을 두세 개 더 적어보는 겁니다. 멀리 살아서 오기 힘들었을 수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을지 모른다. 몸이 아파서 참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시선을 넓히면 마음이 조금 풀립니다. 셋째 줄은 선택을 기록합니다. 나는 감사 문자로 마음을 전하고 여기서 마무리한다. 다음에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더 이상 마음을 붙잡지 않는다. 내가 취할 태도를 직접 정하는 순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사실, 해석, 선택. 짧은 세 줄이지만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서운함이 더 이상 내 마음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여기에 작은 호흡법을 곁들이면 효과가 더 큽니다. 4초 동안 들이마시고 6초 동안 내쉬는 4-6 호흡법. 이 호흡을 몇 번만 반복해도 답답한 가슴이 조금씩 풀립니다. 그리고 몸의 긴장도 차례대로 풀어줍니다. 어깨에서 팔, 손, 배, 다리 순서로 힘을 빼줍니다. 3분만 투자해도 서운함의 열기가 내려앉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운해할 시간에 고마운 사람을 떠올리니 하루가 훨씬 가벼워졌어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서운함은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고마움은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세 줄 노트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서운함을 흘려보내고 그 자리에 고마움을 채워넣는 작은 습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떠오르는 서운한 이름이 있나요? 그 이름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사실, 해석, 선택, 세 줄로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오지 않았다. 해석은 여러 사정이 있었을 수 있다. 선택은 나는 감사의 마음으로 마무리한다. 짧은 세 줄이지만 내 마음을 단단히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겁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길고 생각할 여유도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서운함도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감정을 다루는 새로운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세 줄 노트와 호흡, 그리고 작은 성찰. 이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고 남은 인연은 더 따뜻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옛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물 부조보다 말 부조가, 말 부조보다 몸 부조가 더 깊다. 짧은 문장이지만 그 속에는 인간관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물 부조란 돈입니다. 우리가 흔히 내는 축의금, 조의금이지요. 현대 사회에서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멀리 살아서 참석하기 어려울 때, 시간이 맞지 않을 때, 계좌 이체 한 번과 문자 한 줄로 대신합니다. 물론 그것도 정성입니다. 하지만 돈은 숫자로만 남고 기억은 금세 옅어집니다. 그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것이 말 부조입니다. 짧은 말이라도 마음을 담으면 상대는 그 온기를 오래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할 때 오늘 두 분의 시작을 멀리서도 응원합니다. 햇살처럼 밝은 길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런 문장은 돈보다 훨씬 깊게 남습니다. 장례식에 가지 못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마음을 모읍니다. 고인의 평안을 빌며 남은 가족들의 마음에도 위로가 깃들길 바랍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말은 슬픔에 빠진 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말보다 더 깊은 것이 몸 부조입니다.
기쁜 날 직접 찾아가 함께 웃어주고 슬픈 날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는 것. 그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위로와 힘을 전해줍니다. 사람은 그 순간을 평생 기억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몸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거나 건강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몸으로 가지 못할 때는 미리 알리고 이후에도 다시 안부를 전하는 겁니다. 그날 잘 치르셨나요? 마음고생 많으셨지요. 이 한마디가 못 간 미안함을 따뜻한 기억으로 바꿔줍니다. 물 부조, 즉 돈은 결국 형편에 맞추는 게 정답입니다. 내 여건을 넘어서는 건 나를 힘들게 하고 상대에게도 큰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일정한 원칙을 세우는 게 낫습니다. 나는 내 형편에 맞게, 그러나 정성은 꾸준하게.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오해도 줄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원래 부조의 본래 의미는 상부상조였습니다. 누군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조금씩 힘을 보태어 돕고 언젠가 나에게도 어려움이 닥치면 도움을 받는 것. 그런데 요즘은 마치 거래처럼 변했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하고 돌려받지 못하면 손해본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거래가 아닙니다. 진심은 숫자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돌려받겠다가 아니라 함께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돈은 가볍게, 마음은 깊게. 이 균형이야말로 은퇴 이후 우리가 지켜야 할 품격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경조사가 있나요? 그 자리에서 나는 단순히 돈만 보낼 건지, 따뜻한 말 한 줄을 더 할 건지, 아니면 직접 찾아가 함께 할 건지,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결국 남는 건 액수가 아닙니다. 내 손을 잡아주던 온기, 멀리서라도 전해온 진심 어린 말 한마디. 그것이 나를 지탱해주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한 그 마음 역시 오래 기억됩니다. 오늘 우리는 은퇴 후 경조사를 어떻게 지혜롭게 맞이할지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경조사는 이제 즉흥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었습니다. 건강, 거리, 관계, 예산. 이 네 가지 기준이 마음을 가볍게 해줍니다. 둘째, 오지 않은 사람을 탓하기보다 끝까지 내 곁에 남은 사람을 더 따뜻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넓은 인연보다 깊은 인연이 노년을 지켜줍니다. 셋째, 서운함이 올라오면 세 줄 노트로 흘려보내세요. 사실, 해석, 선택. 짧은 세 줄이 마음을 정리해줍니다. 넷째, 부조에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돈보다 말이, 말보다 몸이 더 깊다는 예지에. 현실에서는 돈은 가볍게, 마음은 깊게. 이 균형이 노년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경조사는 결국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체력과 형편을 고려하면서도 관계의 온도는 따뜻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은퇴 후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의 인연들이 경조사 하나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의 연결이 저에겐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